사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를 알려주는 큐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무슨 정알큐 알약 기분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각 정책에 대한 정당들의 태도와 성향을 살펴봤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다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에는 경제 관련 정책들을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안보, 사회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보 정책으로 각 정당들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게 좀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많이들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기준으로 정당의 성향을 판별하는 경우가 많죠. 전통적으로 안보에 있어서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진보는 평화다, 보수는 국가의 안전이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대북 정책 중에서 김대중 정부 때 시작했던 남북 협력 증대를 위한 햇볕 정책이 좀 전형적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진보당 등등의 정당들은 대부분이 지금도 이 햇볕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평화적이고 교류하자 이런 내용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연평도 해전, 핵개발 등 북한 측의 무력 시위를 강조하면서 지금껏 북한에 지원한 돈은 많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고 있죠. 이 점에서 이제 정책부터 생각까지 진보와 보수로 확연히 나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안보에 대해서는 이런 정당들은 보수 성향을, 저런 정당들은 진보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건 이제 안보 정책에 비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렬,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23가지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이고, 예전부터 많은 발의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2020년 6월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올랐죠. 법안에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당들마다 태도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면 이해가 좀 더 간편할 것 같아요. 우선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강한 진보 성향을 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동의한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등의 정당들도 같은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 발항, 반대파 여러 파가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좀 크기가 큰 정당이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제 사회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좀 많이 들어본 정치적 문구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다지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도 아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화 때 나왔던 종합부동산세랑 다르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도 위치에 있다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정의당과 같은 포지션에 있던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고 비춰지는 것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진보적인 입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정당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도 성향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인생은. 국민의힘은 이미 관련된 법안이 있으며 오히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필요시 이제 기존 법안을 좀 수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자, 이런 입장을 보인 만큼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번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들을 통해 정당들의 성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좀 상대적이다. 정책마다 바라보는 방향마다 상대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 이런 이의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성향이 같고 정치적 견해를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를 위해 노력해보자고 라고 모인 집단이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공천, 권력 견제, 정부와 의회의 매개적 기능, 여론 형성 및 조직화, 정치, 사회화 정도의 기능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공천 기능입니다. 공천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될까요? 싸움판 나고 가장 좀 흥미로운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정부랑 협업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요? 이제 진보랑 보수 그리고 정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것 같지 않나요?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감히 성공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 때 뵐게요. 안녕.